이번에는 문제사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번 작업은 매크로 작업으로 컴활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C13에서 23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평균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서 동일 시트의 D15에서 D16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D15에서 D16 영역에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매크로는 C13에서 23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삽입하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15에서 D16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Alt키를 누르는 이유는요. 단추나 도형을 삽입을 할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게 되면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D15에서 D16 영역을 드래그를 합니다.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것은 매크로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작성할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평균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평균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C13에서 23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셀인 C13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수식 탭을 선택을 하고 함수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동 합계를 클릭한 다음에 이 중에서 평균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평균을 계산하는 에브리지 함수와 범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우리는 범위가 올바른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범위가 C4에서 C12 영역으로 올바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을 입력한 셀에 다시 커서가 놓이게 되는데요. 자, 나머지 영역에도 평균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평균은 각각의 셀에 수식을 입력해서 직접 입력해서 구해도 되지만 C13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줘도 됩니다. 자, C13에서 C23 영역의 평균을 모두 계산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임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개발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코드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라보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한 다음 평균을 입력하고 임메일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면 C4에서 23 영역의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을 쉼표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쉼표 매크로는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을 선택을 해서 동일 시트의 25에서 26 영역에 생성을 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쉼표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쉼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먼저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을 선택을 해서 25에서 26 영역에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매크로의 이름은 쉼표로 입력을 하고 이 쉼표 매크로는 C4에서 23 영역의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쉼표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25에서 26 영역을 드래그하여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단추를 삽입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지만 도형을 삽입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쉼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삭제를 하고 쉼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란에 쉼표가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C4에서 23 영역의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C4에서 23 영역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 도구 모음에서 쉼표 스타일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C4에서 23 영역에 쉼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고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한 다음 코드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형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텍스트 편집을 클릭한 다음 쉼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13에서 23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평균은 삭제를 하고 C4에서 23 영역의 표시 형식은 일반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평균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C13에서 23 영역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쉼표 스타일 아이콘을 도형이죠. 쉼표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C4에서 23 영역에 쉼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번 작업은 차트 수정 작업으로 지시사항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신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적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림처럼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 차트 수정 작업은 앞쪽에서 공부했던 셀서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차트 작업은 셀서 작업만큼 쉽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3월 강수량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차트 영역을 보면 1월과 2월의 강수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3월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이쪽에 있는 지역별 강수량 표에서 3월 강수량에 해당하는 D3에서 D9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거나 바라하기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V를 누르거나 바라하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에 3월 강수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요. 이것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를 호출한 다음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꺾은 선형 탭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선택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휘사항을 보면 각 계열의 제시도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되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3월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3월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주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3월 계열에서 제주도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하기 메뉴를 호출한 다음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1월 계열의 제주도 요소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계열의 제주도 요소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바로하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8을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 스타일 중에서 차트 스타일 18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스타일 18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스타일 18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의 다섯 번째 지휘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EPT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라기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너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숫자 2를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테두리에 너비 EPT와 둥근 모서리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